그대로 보시죠. 잘하셨어요. 네, 보니까 잘하시네. 네. 일단 교재 50페이지에 있고요. 동그라미 7번. 자, 일단 여기. 여러분 뭐예요? 정기예금 원금 1000만원이 만기가 됐대요. 그럼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 잔고가 1000만원에서 0원이 되겠죠? 만기가 됐으면 정기예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정기예금이 감소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원 감소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래처 안 거셔도 우리 예금하고 적금에 거래처 거는 거 우리 시험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알죠? 근데 현실에서는 거래처 안 거면 난리 나거든, 현실에서는. 그래서 원래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지만 우리 시험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에 거래처 거는 거. 여기까지 되셨어요? 정기예금 1000만원 까는 거? 오케이? 여기 되셨고, 하나씩 해서.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그럼 내가 핵심이 여기에서 이자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급자한테 뜯기고 받죠. 맞죠? 그럼 지급자 입장, 우리가 소득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내는 거지, 실제로 세금을 지급자가 갖다 내는 거지만, 소득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줬죠. 여기 친절하게.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요거 선납세금 처리에 이 뜻이죠. 이해되세요? 14만 원은 선납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납세금은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저 여기. 네, 선납세금이 차변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하나씩 해석을 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바로 할 수 있죠. 여기. 108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해야 되겠죠, 자산이. 아이고. 그래서 여기 처변에 보통예금 이렇게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원래는 총 100만 원이에요. 이자 수익이 총 100만 원인데 빨간색이요. 100만 원인데 국민은행한테 14만 원은 떼인 거예요. 물론 국민은행이 갖다 내겠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내가 한 거잖아요. 14만 원. 그리고 나머지 86만 원만 들어온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어요. 알죠? 이게 선납세금을 가장 난이도 있게 출제하는 문제고 실제로 최근에 이 문제 냈었어요. 알죠? 제가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한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쉬운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근데 쉬운 문제를 가져오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하셨죠? 이것 좀 양해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별표예요. 동그라미 8번도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보시기에 화면적 힌트 좀 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자, 힌트 좀 드리면, 네, 보실게요. 여기 화면. 자, 여기 공공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세요?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거죠.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받게 되면 비용 처리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까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의 대손 충당금이 3월 3일자에 있는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얘는 3월 3일자 시점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찾아라 그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장부조의 지식을 동원하는 문제예요.
네, 여기까지는 힌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간은 4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3월 3일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회계 1급 때 여러분들 뭘 배우셨냐면, 회계, 물론 2급이죠. 예, 우리가 일정, 어느 시점, 3월 3일 시점이잖아요. 일정 시점에, 네, 계정의 잔액, 뭐 계정이면 우리가 계정 과목 포함이죠. 계정이 큰 개념이니까. 계정의 잔액을 조회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 어느 장부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일정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요. 회계 1급 때.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좀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어렵게 내면은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응용하게끔 대손을 출제를 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차감하는 놈이잖아요. 채권의 차감이니까 자산을 차감하는 거면 얘는 대변태생이다라는 겁니다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결산 자료이면 여기가 자동 결산하는 메뉴잖아요. 여기 바로 아래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가요. 자, 얘를 갑니다. 자, 그럼 날짜가 3월 3일자입니다. 3월 3일. 이렇게 조회해요. 되셨어요? 이렇게? 3월 3일자? 여기. 네. 자, 조회를 하면,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게 있죠? 여기 보이시는가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 요놈식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방금 우리가 대변태생이니까 잔액 여기. 잔액이 요렇게 만납니다. 160만 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160만 원 있는 거. 그럼 분계는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분계는 끄고 다시 할게요. 그럼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채권을 외상매출금 20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을 대변해서 깝니다. 거래처는 여러분들 공공상사 거셔야죠. 오케이? 채권이니까. 그리고 우리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니까 차변으로 109번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160만 원.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이 160만 원인데 못 받게 된 게 200만 원이니까 예상치 못하게 40만 원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교재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자, 48페이지 가주실래요? 혹시라도 계정 과목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교재 48페이지. 자, 48페이지에 가로 3번 맨 아래쪽입니다. 48페이지 교재 맨 아래쪽 가로 3번 대손의 발생 확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일단은 거기 첫 번째 줄 중간서부터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 여기서부터 처리한다까지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밑줄. 자,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즉 못 받게 된 경우에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대요. 부족하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됐다. 그 얘기죠. 부족한 경우에는 단기 비용. 자, 근데 우리가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를 매출 채권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얘기합니다. 자,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이니까. 자,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는 건 매출 채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매출 채권이 아니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그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맞죠? 요게 맞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또 결합된 거냐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계자는 시산표 가셔가지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를 출제를 곧잘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1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자, 동그라미 9번 시간 3분 30초 드릴게요. 동그라미 9번. 자, 시간 3분 30초. 동그라미 9번 3분 30초.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늘리죠. 그죠? 이건 교재 49페이지에 있네요. 동그라미 9번은요.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9번. 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0번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해보죠. 동그라미 10번 여러분들 시간 3분 30초 드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10번 좀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10번은요, 교재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매입과 관련돼서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을 받으면 그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죠? 매입 할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매입 환출 및 내누리는 반품이나 결함 때문에 가격을 깎는 걸 우리가 환출 및 내누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 할인 거셔야 됩니다. 네, 보니까 잘 하셨어요. 근데 계정 과목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자체는 200만 원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 우리 매입 할인은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니까 155번 거셔야 됩니다. 우리 도급하고 분양은 그 공장 쪽이에요. 아니, 공장이란데 건설 쪽.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번은 그렇게 시험에 출제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 근데 11번은 너무 중요하네. 11번은 별표예요, 별표. 11번은 시험에 최근에 진짜 계속 내고 있어요. 자, 11번 시간 여러분들 3분 3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1번에다가 페이지 2개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1번에다가 페이지 2개. 자, 일단 63페이지. 그 다음에 91페이지. 동그라미 11번에다가 63페이지, 91페이지. 일단 63페이지부터 가시죠.
자, 63페이지에, 거기 맨 아래입니다. 63페이지 맨 아래. 자, 네모 2번 타계정 대체 있죠,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별표.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요, 진짜. 일반적인 입력에서 제일 많이 낼 겁니다, 아마. 분계 타계정 대체요. 이거요. 자, 일단은 첫 두 줄 전부 다 일단 밑줄 치실게요. 뭐냐면, 저 밑줄. 자, 기업이 재고자산을 팔아야죠. 원래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하여 매출 원가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유 중인 원재료나 제품. 이 원재료나 제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 재고자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판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재고자산을요, 판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사용하는 경우를 타계정 대체. 알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타계정 대체 계속 밑줄. 자, 64페이지 넘기시고, 자, 프로그램 입력 시, 요거 좀 진짜 중요해요. 프로그램 입력 시, 적요번호 8번, 타계정으로의 대체 선택이라고 한다. 여기에 밑줄 치시고. 되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시면 요거예요, 핵심이 요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1호 문제 요거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여기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있죠? 이 제품이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이 재고자산을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죠. 우리가 제품은 판매하러 가고 있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기계장치 수리하는 용도 썼잖아요. 맞죠? 이럴 때 일단 타계정 대체를 거시는 거예요. 아셨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91페이지는 뭐냐면 여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익적 지출은 91페이지 가시면 돼요. 자, 교재 91페이지. 자, 교재 91페이지고요. 자, 거기 네모 2번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맞죠? 제목의 밑줄 수익적 지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비용에 밑줄 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 비용 기억나시죠? 자, 첫 두 줄 밑줄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뭐냐? 자, 유형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얘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를 위한 경우의 지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상 회복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아래 하늘색 박스 보시면 차변의 수선비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차변의 수선비에 밑줄 치시고 차변 계정 과목에 수선비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수선비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차량의 거기다 적어주세요. 차량의 유지. 차량의 유지.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 땡땡.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 땡땡. 차량 유지비 나오주세요.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 땡땡. 차량 유지비라고 적어주시고.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 땡땡.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 우리가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면 원칙이 수선비예요. 근데 그게 차량 뭐 기름 넣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타이어 갈아 끼우거나 그때 수선비 쓰면 오답이 오다? 그때는 차량 유지비 쓰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91페이지에 맨 위에 있죠. 자, 91페이지 맨 위에 자, 제목의 밑줄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이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암기. 이 파트는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문제가 되는 게 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죠. 뭐냐면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를 어렵게 하잖아요. 출제를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주냐면 얘입니다. 여기 다시 맞아. 이걸로 할게요. 얘예요. 자, 지금 문제는 제품은 원가 20이죠. 원가 20인데 지금의 시가는 30이래요. 근데 얘를 우리가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으면 제품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용했으니까. 장부상의 제품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가, 시가. 제품은 만든 가격이 원가 20만원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애실 때도 장부가액은 20만원 없애셔야 돼요. 시가가 아니라.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20만원이 30만원 아닙니다. 주의. 그래서 20만원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익적 지출인데 차량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기계장치니까. 그래서 얘는 수선비 적어주시면 되고요. 공장이니까 500번대 수선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에 유일하게 채점 대상이 타겟형 대체입니다. 파일 여기다 파일이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대변에 적유에다가 8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타겟형 대체 이거 적유 채점 대상이에요. 조심하실 건 8번을 재고자산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빼는 재고자산에다가 비용에도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유인물 오시고 유인물 1페이지. 다시 유인물 1페이지로 오시고 자, 동그라미 12번 부탁드릴게요. 자, 유인물 1페이지에 동그라미 12번. 자, 시간은 3분 30초. 어디 하세요? 아.
여러분 동그라미 12번 있죠? 동그라미 12번에다가 일단 페이지 두 개입니다. 얘도. 자, 80페이지. 컴마. 그 다음에 85페이지. 80페이지, 컴마, 85페이지. 일단 또 교재 가볼게요. 자, 일단 80페이지부터 가십니다. 자, 80페이지 네모 4번이에요. 투자부동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중간쯤에 네모 4번.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투자의 목적에 밑줄 치시고. 투자의 목적은 좋은 말로 하면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투기죠. 자, 그리고 띄어서 밑줄. 첫 번째 줄 끝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라는 개정 과목은 사용할 목적일 때 건물하고 토지라는 개정 과목 써요. 아셨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사면 그땐 개정 과목 투자 부동산 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개정 과목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85페이지. 자, 85페이지 오시고. 자, 85페이지 맨 아래 하늘색 있죠? 하늘색. 하늘색 거기 취득시 부대비용 보이세요, 여러분들? 취득원가 가산 별표입니다, 별표. 얘는 워낙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거기 취득원가 가산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을 얼마 주고 취득했어? 우리 취득은 산 거잖아요. 구입한 거죠. 자산 얼마 주고 샀어? 이러지 비용 얼마 주고 샀어? 이런 말 표현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다라고 하지 비용을 취득하다라는 표현 안 써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원가라는 건 이거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한다를 취득원가 가산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취득원가 가산은 자산이다 그 뜻입니다. 자산 처리해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5번 취득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밑줄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밑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 어의 제자는 여러라는 뜻, 여러 세금과 공과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세금이라고 무조건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거든요. 이거 자산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보시죠, 12번. 저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죠. 요거는 좀 투자 부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여기 투자 부동산에 얹어줘야 되겠죠.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힙니다. 투자 부동산이 2억에다가 취득세 1,000만 원 더한 2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워낙 시험 많이 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세무 2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일 배우시게 될 겁니다요. 13번은 내일, 이건 세무 2급에서 출제되는 용입니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유인물 1페이지 동그라미 14번입니다. 자, 시간은 3분 30초 드릴게요. 시간은 3분 30초. 자, 입력 좀 부탁드려요. 집 4번이에요.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하고 이상하죠, 1급하고. 예. 뭐 강요하는 거 아니죠? 1급하고 유사하지. 진짜 회계 1급만 잘 공부하셔도 돼요. 나중에 좀 잃어버리신 거 있잖아요. 강의 조금만 보시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차이 나는 게 분계 중에 한 4, 5개밖에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87페이지네요. 14번은 87. 자, 87페이지로 가시죠. 교재 87페이지. 귀찮으셔도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애들이니까. 자, 교재 87페이지입니다. 자, 87페이지에 네 번째 칸에 건설 자금 이자 차입원가 자본화 보이시나요? 교재 87페이지 네 번째 칸에 건설 자금 이자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가로 안에 밑줄 좀 차입원가 자본화 밑줄 치시고,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 얘기하면 돼. 이자 비용. 자, 일단은 첫 두 줄 가산까지 밑줄 좀 치실게요. 자, 자산의 취득, 건설 중에 차입한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입니다. 금융회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이자 비용이죠, 뭐예요? 자, 이자 비용에 대하여 자본화, 여러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아까 자산 처리였죠? 그 자본화예요. 자본적 지출의 자본. 대하여 자본화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 여기 보시면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있죠.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 요게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이 뜻이 됩니다. 되세요? 보시면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돈 빌린 게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면 그게 비용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주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산 처리해라고 안 주고 이자 비용을 자본화라는 용어는 꼭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은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라 그 뜻입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핵심이죠. 뭐냐면 공장 건물의 완공일은 내년도래요. 그럼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은 안 되죠. 건물은 완성되었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건물이 완성이 되기 전에 자산 잡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죠, 여러분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최근에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잘 나오는 편 아닙니다만. 아셨죠? 자, 됐어요. 자, 15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15번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15번은 주로 말문제 위주로네. 말문제 위주로. 자, 15번은 좀 오답이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시간은 4분 30초 드려볼게요. 15번.
교재 이거 86페이지 있어요. 여러분 86페이지. 15번 있죠? 86페이지 있어요. 제가 꼭 설명드리고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실 거지만. 잘 안 내요. 자기가 잘 안 나오는 건 잘 안 낸다고 얘기해요. 주로 말 문제 위주로 내요. 15번은 옛날엔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거의 정말 안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승용차를 구입을 했죠. 승용차, 우리가, 승용차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입하면서 얼마 나갔냐면,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비싼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유형자산을 살 때는 우리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나 공채가 그 유형자산 가격에 낑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는 이 공정가치 있죠? 우리가 공정가치가 시가란 얘기잖아요. 시가. 그죠? 그러면 이 채권 있죠? 지금 이거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이니까 이건 공채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러분들 채무증권을 공채라고 하죠. 이 공채의 시가는요. 시가가 4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채는 실제로 채권시장에서 4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차를 살 때 이 공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유형자산을 살 때는 여러분들 공채를 무조건 사게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6만원짜리인데 나 얼마 주고 샀냐면 여기 있죠. 액면금액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이 공채를 얼마 주고 산 거냐면 공채를 50만원 주고 산 거죠. 맞죠? 자, 이거 일반적으로 내가 채권시장에서 사면, 채권시장에서 사면 46만원이면 사면 되는데, 50만원은 있잖아. 4만원 손해보고 샀죠? 왜 손해보고 샀을까요? 뭐냐면, 우리가 이 공채를 사야지만, 이 공채 46만원짜리 있죠? 이 46만원짜리를 액면금액인 50만원 주고 사야지만, 즉 4만원을 더 공공기관한테 더 줘야지만 이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즉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4만 원만큼의 웃돈을 공공기관한테 더 줘야 이 차량의 법인의 소유권을 더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4만 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차이 나는 4만 원만큼을 해당 자산 가격으로 봐요. 이만큼의 웃돈을 더 줘야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차량 운반구의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요. 아시죠? 그게 우리 교재 86페이지에 있어요. 86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들. 말문제로는 꽤 내요. 여러분, 말문제로는 꽤 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냐면은요, 86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3번 유형자산 취득의 유형별 회계처리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거기에서 그 첫 번째 구분에 국공채 구입 강제 매입 채권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첫 두 줄. 취득원가의 포함까지 밑줄입니다. 자,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 이건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매입가액은 50만 원이죠. 방금 사례에서는요. 자,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그러면 현재 가치는 지금의 시세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공정 가치와의 차이. 우리가 지금 공정 가치 46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4만 원이죠. 그 4만 원에 해당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 미주치시면 됩니다. 4만 원만큼을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취득 부대 비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해를 봐야 돼, 그만큼.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분개를 끊습니다요. 자, 일단 여러분들 대변으로 보통 예금 50만원 나간 분개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정 과목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이지만 지금은 채권이에요. 맞죠? 채권을 구입했으니까 채권에 대한 자산이 증가해야죠. 야?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 주식일 때 기말에 시가를 알려주죠. 왜냐면 주주한테는 시가 정보가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주주들한테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채권의 시세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46만 원짜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세요? 좀 어렵죠. 회계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4만 원만큼은 해당 유형 자산이 차량 운반고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은 차량 운반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분개는 어렵지만 말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문제 어떻게 장난치냐면 액면 금액을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이렇게 장난쳐요. 액면 금액을 가산하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과 시가와의 차이 나는 금액을 가산하는 거예요. 이거 말 문제 조심하셔야 돼. 여태까지 이걸로 낚시 무지하게 쳤어요. 많이 낙습니다. 말 문제 조심하시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5시 15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